마지막 각오입니다. 마지막 각오. 기사 같이 볼까요? 윤 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2차 충돌 우려입니다. 네, 어제 공수처가 재청구한 영장의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을 재발부받은 이유 결국 2차 체포 시도를 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당신은 이제 최상병 수사 때도 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장으로서 한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당장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 길이고.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성재준 위원님, 사실상 이 마지막 체포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라는 얘기는 꼭 체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2차에 임하겠다라는 건데 1차 때와 다를 것이냐. 아까 혼나기도 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그럴 줄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왜 존재했는가, 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아까 전에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얘기했던 걸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저항할 줄을 예상을 못했다 이런 답변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체포하려고 왔었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누가 생각하든지 간에 이게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도 이어질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2차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또다시 이제 발부가 되고 집행을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또 해내겠다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도 그쪽에 이제 관저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거의 한 6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시민들이 모여 있고 그때부터 텐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또 만약에 집행하려고 했었을 때 시민들의 어떤 피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사 범위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무리 지금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차분히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강제적으로 과연 동원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좀 의문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관저 앞에 여전히 또다시 찬반 시위대 지지자들이 또다시 모이는 이런 상황에서 2차 집행을 할 때 이미 1차를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꽁꽁 묘세화되고 있는 관저가 뭔가 물리적인 충돌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좀 천천히 만반의 준비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이 변호사님, 어제 여야 없이 공수처가 혼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가 만드는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이 민주당이 굉장히 힘을 쓴 부분이 공수처의 탄생까지 이어졌는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아까 박지원 의원처럼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거든요. 공수처 입장에선 아니 우리 민주당이 힘써서 우리 만들어줬는데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주지. 우리 지금 힘이 안 그래도 몇 명 없는 거 알지 않아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90일 정도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을 임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직무 정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공석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그렇지 않아도 작은 인력에 3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의지잖아요. 공수처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까지 같이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굉장히 공권력을 지켜야 된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그 경호원들을 한 명씩 체포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걸 막은 거예요. 이건 결국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변명이지만 결국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호 요원들이 더 많이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관저 앞에 더 많은 집회 시위자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충돌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차, 2차, 3차, 4차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공권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낸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공수처장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하는데 이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마치 영장 집행 기간 내에 한 번만 더 하고 그냥 끝내고 경찰한테 넘기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우려가 돼요. 단호한 모습을 보여서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대통령이 법제를 무너뜨리는 것들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공수처가 지금 이 뭐 인원이 사실 공석인 것도 맞고 다 알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관건은 의지의 문제 아니겠느냐. 경찰에서 체포한다고 했을 때 왜 중단을 했느냐. 더 큰 의지를 갖고 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2차, 3차, 4차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의원들이 아니 대체 왜 5시간 만에 철수한 겁니까? 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 처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 그렇게 들어가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는 한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를 했고 일단 차량이 들어가야 또 특히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네, 지금 오 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여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프레임이 전환돼서 앞으로 수사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까 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철수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성재준 위원님, 처음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꼬여 있는 것이 공수처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 말도 일리가 있죠. 만약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경호처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또 국민적인 분노가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어떤 사태에 대해 가지고 법적 원칙보다도 다른 어떤 감정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박종준 지금 이제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할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현직 지금 대통령 신분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것을 막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영장 발부 자체가 지금 불법이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경찰과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치열하게 이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봤었을 때는 애당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만약에 격파하겠다라고 한다면 탄핵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분이 이제 이게 정지가 끝나고 난 뒤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해도 충분하지 않나. 굳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뭔가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감내한다라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제 뭐 법원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이제 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대통령이 현직 지금 이제 대통령 신분인데 도주를 한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를 생각해봐도 야당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가지고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각이 됐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 과연 어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로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좀 집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염려도 듭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체포영장을 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헌재 심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법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법 재판소도 자기가 쇼핑하고
검찰도 안 되겠으니까 검찰도 안 하겠다. 공수처 갔더니 공수처도 안 하겠다. 경찰로 보내라. 그럼 경찰의 소환에 응하겠습니까? 안 응하겠죠. 결국 자기가 쇼핑하다가 시간만 벌고 탄핵 재판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핵 재판에 올인을 해서 다시 대통령이 복귀되면 내가 이 수사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내란이에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사병처럼 경호처를 사병처럼 이용해서 자신을 막아서고 그리고 경찰이 체포를 하러 온 거 또 공수처가 체포를 한 거 이거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것도 막아내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란, 제2의 내란이다 볼 수 있고요. 국가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화했다고 하는데 저게 뭡니까? 관저를 그냥 교도소로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아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교도소에서 숨어 있으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무책임한 대통령이 마지막도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가기관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하자, 빨리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쇼핑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이 순리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대통령이라면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네. 지금의 이런 상황 일단은 공수처는 2차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각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좀 1차와는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공수처 윤체포 2차 집행 기한 공개 안 해. 경찰 헬기 투입 검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집행을 할 때는 영장 청구했어요. 발부됐습니다. 오늘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다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요번에 두 번째로 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기한이 며칠인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1차 때는 7일이었었죠. 그래서 이 지난 6일까지가 시한이었었는데 요번에는 공개를 안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재준 의원님, 요번에는 정말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집행할 가능성 얘기도 아까 조선일보 제목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집행 가능성.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벌써부터 관저 앞에 경찰이 이제 그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좀 집결이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최소한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60대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뭐 마지막 확인해봤을 때 그런 지금 기류는 없어가지고 아마 뭐 오늘 집행할 거는 조금 좀 회의적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아까도 제가 뭐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헬기 투입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비행 금지 구역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헬기를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조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후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리 계엄 자체가 충격적이었다라고 해도 이 사후 대처 자체도 충격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법과 질서에 맞게끔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충격적인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맞게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시간 끌기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들을 뭐하러 도대체 이렇게 건덕지를 주는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경찰한테 수사권을 줬으면 애당초 이런 문제는 안 제기가 됐겠죠. 그리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 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그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범위 자체가. 어떻게 또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에 대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끔 이의 제기를 또 했잖아요. 그럼 그 영장에 대해 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거는 법에 맞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에 대한 판단이 뭔가 나오고 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할 말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가 충격적이었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대처하는 어떤 법적 질서가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럼 똑같은 그냥 계엄이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리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 이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부분도 절차에 맞게 이 법에 맞게끔 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헬기 투입도 검토된다고 하는데 헬기
투입할 수 없는 구역 아니냐라는 말도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헬기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죠.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공수처장한테 수사 지휘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의사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특공대 투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라고 물어봤죠. 네, 그 뒤에 나온 사형 얘기는 잠시 뒤에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위원장이 특공대 투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 얘기가 나면서 그냥 정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경향 일면입니다. 특공대 투입도 검토한다라는 거죠. 이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 특공대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경찰 특공대 줄 타고 내려가서 창문 깨고 들어가서 뭐 범인 잡는 이런 특공대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공대 이번에 지금 투입이 되는 걸까요? 되어야죠. 왜 그러냐면 막강한 힘으로 제압을 해야지만이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 비슷비슷한 힘이 충돌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특공대가 투입됐다. 그러면 경호처들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4명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1명씩 끌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결국 특공대가 들어가서 경호처 직원들을 1명씩 2명씩 끌고 나와서 그 인간 방패를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경호처 직원들이 손과 손을 뭉쳐서 스크럼을 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처벌이 세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러면 이 경호처 요원들은 공무원 자격이 다 박탈되고 연금 수령도 못하는 거거든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상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손을 쓰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생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직업 모든 걸 잃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더 막강한 힘이 와서 이 사건을 빨리 끝내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 경호차장, 주의부가 이걸 막고 있겠지만 이건 대통령과의 인간적 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 대통령을 자신들이 막는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리지도 못할 대통령을 막고 있어가지고 법까지 위반하고 직업도 날리고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아직도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수처가 준비해서 특공대까지도 투입해서 한 번에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특공대를 투입해서 단번에 제압을 해야만 한다. 고로 특공대를 투입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더불어서 이 변호사님, 정청래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사형 얘기를 하면서 아예 법사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사형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건데 저게 예전 같았으면 엄청 놀랐겠죠. 대통령을 사형에 처한다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소추받지 않아야 하는데 유일하게 내란죄, 외환죄만 소추를 받아요. 그 소리는 내란죄, 외환죄는 대통령도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최고의 나쁜 짓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 징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에 사형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거의 인권보호 때문에. 결국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무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재준 위원님,
어차피 내란죄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두 개 중에 하나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험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아니, 정청래 위원장이 누구죠? 그냥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자기가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형사재판을 통해 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심 재판 결과 나왔습니까? 기소조차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법사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사형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압도적인 국민들이 처음에 충격을 받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거의 막 80, 90% 가까이 되는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동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공감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 지금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식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계엄에 대해서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절차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법사위원장이 먼저 예단해가지고 사형입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계엄에 대해 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국민들조차도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위원장의 이런 발언으로 오히려 보수가 더 결집하고 계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 간에 심지어 무슨 사형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일면석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공수처가 마지막 각오라는 이 비상한 이 각오를 갖고 이 2차 이 영장 집행에 임한다고 해도 문제는 현재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 관저 상황입니다. 관저 4중 차벽 요새화. 경찰,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 검토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여기 지금 요 위에가 지난 3일입니다. 지난 3일의 요 앞부분, 관저 앞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6일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가 아니죠. 마지막 날 상황입니다. 이 1차 체포영장 마지막 날 상황을 보면 차로 완전히 꽉 막혀 있죠. 네. 이렇게 다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체포 또 실패하면 수사 좌초위기, 경호처 저항된 물리적 충돌 우려. 강대강 보지 말고 대안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 강대강 국면으로 흐르는 것 같다. 헬기, 특공대 얘기가 나오고요. 여긴 4중 차벽으로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면 경찰 수뇌부부터 체포하는 걸 검토한다. 물론 다 아까부터 뭐 헬기도 그렇고요. 이 특공대도 그렇고 다 검토 얘기긴 합니다만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하는 걸 또 검토한다. 굉장히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현재 체포하는 방안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경찰 수뇌부부터 체포한다라는데 경호처 수뇌부 요거 이승훈 변호사님. 이번에 박종준 경호처장 지난번에 체포할까 그랬는데 말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체포를 현행범으로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체포할 겁니다. 할 거다. 예, 왜냐하면 일단 2번 다 안 나왔잖아요.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법원의 영장 발부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법원의 판단도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법하다는 게 명확한 것이고 그래서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도 위법하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체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경호처장 또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심각한 거고요. 네. 경호처장도 어차피 내란죄에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경호처장과 다 동행하면서 내란죄를 모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처장도 알 것이고 그래서 경찰이 국수본에서 자신을 이런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는 걸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또 이 내란의 공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어차피 못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자신의 체포가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대통령과 함께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 집행하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마지막 각오라고 했는데요. 네. 2차에 집행하지 않으면 자 경호처장, 경호본부장 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체포에 불응하고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할 거예요. 네. 이런 심각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국격이 무너진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격이 무너지는 상황이 안타깝죠. 네. 지금 말씀은 박종준 경호처장도 체포영장을 서로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러 가도 윤 대통령과 같이 그 안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 이 중앙일보는 수뇌부부터 체포 검토인데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는 뭐라고 썼느냐. 경호처장 2차 출석도 거부 경찰, 윤 체포 저지 간부 전원 입건 검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뇌부부터 체포하고요. 전원을 입건하고요. 네. 이 굉장히 강도 높게 이 사안을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 의지를 명확하게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성재준 위원님,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실상 4일 그리고 어제 7일 그리고 안 나와서 3차 오는 10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박종준 경호처장 먼저 체포를 하고 그 뒤에 그럼 윤 대통령 이 수뇌부가 없는 이 경호처가 지금 공동화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관저 그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이제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지금 경호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자진 출석을 안 하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숱하게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무력 도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번 그때 나왔던 얘기가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의사를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 들어보면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 무슨 뭐 때려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강대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강대강으로 됐었을 때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영장 이제 그 집행에 대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봤을 땐 110조랑 111조 예로 하는 거 괜찮다라고 본다. 네. 그 얘기하면서 근데 뒷부분에다가 붙였던 얘기가 뭐냐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아니 그럼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영장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적법했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고 난 뒤에 집행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지금 도대체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 도발을 대응하듯이 이렇게 막 밀어붙여야 되는 것인가? 그거 자체가 제가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병 확보가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고 하는 좀 의문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변호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니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특공대도 투입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단박에 끝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북한이 테러를 범할 때와 테러를 범하지 않을 때는 다르죠. 테러범과는 협상은 없잖아요.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과 협상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북한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고 지금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북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랑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체 언제가 될 것이냐 이르면 오늘이라고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 관저 앞 공수처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당장 지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한도 알리지 않은 공수처 대체 언제 움직일지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